매주 금요일 11시 범죄 추리 게임 하는 날이죠. 생방송 지금 현재 130분 오고 계십니다. 점점 인원수가 늘고 있어요. 점점 반응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많은 공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잠깐 알아볼게요. 바다! 이제 뭐 가을이잖아요. 여름 다 지나긴 했는데 이 바다네, 가고 싶네요. 휴가들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휴양지에서 일어난 사건인 것 같아요. 당신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연차를 냈습니다. 휴가 성수기를 피한 9월, 바다로 떠나기 위해 집을 나섰어요. 차를 끌고 처음으로 혼자만의 여행을 갖기 위해 오랜 운전 끝에 드디어 이런 바다가 보였다고 합니다. 자, 부산의 휴양지 중 하나인 해로운대 해수욕장입니다. 요 바다가 보이는 어느 펜션에 짐을 풀고 바다를 거닐면서 혼자만의 여유로운 휴가를 즐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해로운대 해수욕장이에요. 자, 첫째 날이에요. 저녁이 되고 펜션에 이제 들어가 있었는데 친절한 옆방 사람들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3명이 있었다 그래요, 옆방에. 그래서 같이 저녁을 먹었대요. 바베큐를 먹게 됐다고 합니다. 자, 처음 만난 사람들이지만 곧 친해졌어요. 금방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고, 저녁을 다 먹은 뒤에는 이제 잘 시간이 됐나봐 다시 당신의 방으로 돌아와서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그렇게. 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닷가로 산책을 나갔대요. 산책을 하던 중에 당신은 바닷가에 하얀 마네킹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세히 보기 위해서 당신은 가까이 갔는데 이상한 걸 느꼈죠. 혹시 마네킹이 아니라 사람 아니야? 라는 생각이 점점 강해진 거예요.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사람의 시체였어요. 놀라게 된 당신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이 바다에 떠밀려온 시체는요, 어젯밤 같이 놀았던 사람 중 한 명인 안영애 씨였다고 합니다. 자, 어제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알리바이가 없는 사람은 모두 용의자 명단에 오르게 됐습니다. 용의자 4명입니다. 첫 번째, 피해자의 친구입니다. 미국 명문대 스탠다드 대학에 다니고 있는 표주님 씨, 여성이라고 합니다. 표주님 씨 되겠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의 남자 사람 친구래요. 남사친인데 우리나라 대학이네요. 한국 서울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영혼 씨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펜션 주인입니다. 안재호 씨 되겠고요. 네 번째, 피해자, 죽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되는 유마걸 씨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신, 우리가 또 있죠. 당신은 경찰을 도와서 용의자 중 범인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먼저 각자의 진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명문대죠. 스탠다드 대학에 다니고 있는 표주님 씨 되겠습니다. 표주님 진술. 저와 영혼이는 같은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대학이 달라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고 요번에 겨우 시간을 맞춰서 같이 여행을 왔어요. 어제 저는 당신과 친구들 모두와 함께 밥을 먹고 계속 방에 있었어요. 영애는 계속 저랑 같이 있다가 남자친구가 왔다면서 잠시 외출을 한다고 말한 뒤 나갔어요. 그 뒤로 돌아오지 않았던 겁니다. 남자친구랑 만나서 다른 곳에 갔거니 하고는 그대로 잠에 들었습니다. 두 번째, 한영혼 씨 되겠습니다. 한국의 아주 유명한 최고의 대학교죠. 서울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영혼. 어제 전 밥을 먹고 주님과 영애를 방에 두고 바닷바람을 쐬러 나갔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방에 들어와 보니 주님만 자고 영애가 없어서 영애를 기다릴 겸 혼자 모래사장을 걷다가 12시쯤에 들어오는 배 한 척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펜션 주인인 안재호 씨가 타고 있었어요. 밤늦게 어딜 갔다 온 걸까요? 자, 세 번째가 펜션 주인이죠. 펜션 주인인데 이름이 안재호야. 안재호. 안재호 진술. 난 어제 밤 낚시를 다녀왔어요. 그 여자는 본 적도 없습니다. 굉장히 짧아요. 네 번째, 피해자 안영애의 남자친구죠. 유마걸 듣겠습니다. 난 어제 저녁에 일을 마치고 여자친구가 걱정이 돼서 영애가 간다던 해로운데까지 오게 됐어요. 아무래도 남자가 있는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같이 올라올까 하고 해로운대 해수욕장으로 내려온 건데 펜션 밖으로 나오라는 문자를 보냈지만 영애는 나오지 않았고요. 정확히 어디 숙소에서 묵는지를 몰라서 발만 구르다가 차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요. 여기까지. 자, 그럼 용의자들의 진술 다 들었고요.
자, 본격적인 우리가 추리를 할 시간이 되겠죠? 추리에 앞서서 우리 임원이 형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이 형? 임원이 형? 임원이 형. 사건의 제한 시간은 15분이고 질문 개수는 7개 되겠습니다. 시계 준비하고요. 됐습니다. 자, 15분 동안 7개의 질문을 사용하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좀 어렵네요. 좀 어려워. 펜션 주인이 안 재워서 죽였을까요? 아니겠지. 아닌 것 같고, 피해자의 친구 안영애가 일단 피해자 이름이고 여자. 그 다음에 여자친구 피해자 친구 중에 스탠다드 대학의 표주님 여자고요. 오랜만에 만났겠죠. 미국 사니까. 소울대학교의 한영훈 남자고요. 영훈이가 좀 영애를 좋아했을까? 죽은 피해자를 한영훈이. 펜션 주인 안재호. 새벽에 배를 타고 나갔다 왔다는 건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고, 그죠? 피해자의 남자친구 유마걸 씨. 근데 유마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의심이 좀 안 가는 게 굳이 여기를 따라와서 죽인다? 이건 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자, 일단은 뭘 물어봐야 될까요? 사망 추정 시간이나 뭐 좀 그런 것들을 물어봐야 될까요? 사망 추정 시간 한번 알아볼까요? 안영애 사망 추정 시간을 알 수 있나요? 첫 번째 질문. 진짜 여친이 거기서 왔는데 한영훈이랑 바람피는 걸 본 거야? 그럴 수 있겠네. 일단 사망 추정 시간은 밤 11시. 밤 11시. 만약에 한영훈이 잠깐만. 그렇다면은 안재호가 12시쯤 배를 타고 나갔다가 12시쯤 돌아왔다 했잖아요. 안재호는 아닐 것 같기도 한데 시간상 11시에 죽이고 버리고 바다에 버렸다. 근데 한영훈이라 치면은 이게 시체가 물에 이렇게 떠밀려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한영훈이 어떻게 할 수 있지? 사인을 알 수 있을까? 근데 내 생각에 사인을 밝히기 힘들 것 같아. 왜냐면은 물에 들어갔다 온 시체이기 때문에 이게 왠지 질문 날릴 것 같아서 좀 아직 하지 말자. 그죠? 시체 부패돼서 사인 안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이먼은 그러고도 나무래가 뻔해. 죽은 안영애랑 표주님, 한영훈이 같은 고등학교 친구래요. 근데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서 한동안 못 봤고 오랜만에 왔어. 영애는 저랑 같이 있다가 남자친구가 왔다면 근데 유마걸 진술 중에 표주님 진술은 안영애가 남자친구 연락을 받고 나갔단 말이에요. 왔다. 근데 유마걸의 남자친구잖아. 유마걸 진술은 문자를 보내지만 나오지 않았대. 정확히 어디서 묵은지도 몰랐대. 이러면 이 사이에 당했을까? 한영훈이 혼자 바닷바람을 쐬러 나갔다. 그러니까 한영훈 진술 중에는 이제 저녁 먹고 표주님이랑 안영애가 방에 있는 걸 보고 나왔다 그랬어요. 그렇게 혼자 있다가 방에 들어오니까 주님이만 자고 있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한영훈이라면은 한영훈이 나가서 불러냈을 수도 있겠죠.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한영훈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자기 진술에 지금. 추가 정보 밝혀졌대요. 유마걸의 차가 어제 한 모텔의 CCTV에 찍힌 게 발견됐대요. 그래, 다른 모텔? 다른 어부의 진술도 있어요. 수상한 배 한 척이 있어서 유심히 봤더니 무언가를 버리고 퐁당 소리가 나더라고요. 배 모양이 특이해서 기억하는데 저 안재호 씨가 모는 배가 틀림없습니다. 안재호. 이 어부의 진술. 안재호가 뭔가 버리긴 했어요. 뭘 버렸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것만 가지고 안재호 범인 할 수는 없단 말이야. 추가 정보 또 들어왔어. 뭐야? 오늘 왜 이렇게 해자야? 시체에 대한 조사 결과 시체는 물에 많이 불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몸에 많은 상처가 나 있었고 부패 정도가 심각했다. 부패가 심각했다. 몸에 많은 상처. 이거 물고기한테 뜯겼나? 하룻밤 만에 그렇게 물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시체가 막 부패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물고기가 뜯어먹었다 라고 보는 게 맞을까? 그러면 그거 물어볼게요. 유마걸의 차가 모텔에 찍혔다.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그 찍힌 시간? 오케이. 유마걸의 차가 찍힌 CCTV 시간은 11시 반. 유막을 좀 수상하네? 도착해서 불러낸 다음에
그러니까 진술상, 그러니까 표주님의 말로는 안녕애가 남자친구 연락을 받고 나갔다 그랬는데 남자친구의 진술은 연락이 안 됐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금 유마걸이 거짓말을 하고 있기는 해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표주님이 거짓말한다고? 그치, 표주님도 가능은 해요. 둘만 남은 상황이 됐으니까, 그죠? 이거 유마걸의 핸드폰 내역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통화가 오고 갔는가? 유마걸의 핸드폰 내역 알 수 있나요? 안재호도 좀 물어봐야 돼. 이게 다 수상해 지금. 다 가능해 너무나.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있던 일이 뭔가 이런 것 좀 알아야겠죠. 두 번째 질문. 유마걸의 핸드폰 내역상 전화와 문자 내용 외에 만나자고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문자 내용에, 전화와 문자 내용에 만나자고 한 사실. 근데 왜 유마걸은 못 만났다 그랬지? 아, 뭐지? 왜 유마걸은 안 만났다 그랬을까? 예, 유마걸 진술 들어볼게요. 유마걸이 거짓 진술한 것 같은데. 왜죠? 표주님의 진술에서 안녕애가 남자친구의 연락을 받고 나갔다고 하는데 유마걸은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닌가? 나와 하면서 한 번은 그러니까 재차 연락이 안 된 건가? 어떻게 된 거지? 나온다고 했는데 나오지 않았다. 그래? 그럼 이거 쓴 거요? 그럼 이거 질문 쓴 거? 아, 쓴 거야? 젠장을. 누가 중간에, 그러니까 남자친구와 유마걸과 안녕애가 만나기로 해서 이제 만나러 가는데 그 사이에 누가 들어와서 안녕애를 그치 한 거지. 그러면 그게 가능했던 사람이 언제냐는 거지. 한영훈과 안녕애의 관계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 사실 좀 이렇게 좋아한다든가 잠깐 사귀었다든가 뭐 이런 거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안재호의 진술입니다. 그 바다에 나가서 버렸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펜션을 운영하다 보니 쓰레기 처리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분리수거도 안 돼 있을 뿐더러 양도 장난 아니게 많아서 밤에 몰래 버리고 온 겁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믿어주세요. 안재호 안 되겠는데? 그러면 안 되고. 이게 진짜냐는 거지 근데. 한영훈과 안영애의 관계. 저는 한영훈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한영훈과 안영애의 관계를 알고 싶어요. 고딩 때라던가 예전의 사이. 내 생각에 한영훈이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 중간에 이렇게 딱 만나러 가는 사이에, 그치? 왜냐면 한영훈은 이미 시간상 밖에 먼저 나와 있던 거고, 그리고 이렇게 안영이가 나올 때 들어오면서 만났던 건가 뭔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자, 관계에 대해 맞습니다. 이거 중요할 것 같아. 한영훈과 안영애의 관계는 이거는 표주님의 진술입니다. 스탠다드 대학의 표주님. 사실 저는 옛날부터 영훈이가 영애를 짝사랑한 걸 알고 있었어요. 영훈이가 영애한테 눈에 보일 정도로 잘해주기도 했고 옛날에는 고백했다는 걸 영애가 몰래 알려준 적도 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온다는 말에 이런 사단이 난 건 아닐까요? 표주님은 한영훈을 좀 의심하고 있고. 시신의 상태가 좀 걸리죠, 그죠? 그치? 부패가 빨리 됐다라는 거 좀 약간 뭔가 문제 있는 것 같기는 해. 물에 불어 있었다, 당연한 거고. 몸에 상처가 많고 부패 정도. 한영훈의 학교 전공. 얘가 소울대학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어떻게 이렇게 막 탈곡할 수가 있는 건가? 경영학과. 아이씨. 한영훈이 펜션에 잠시 들렸던 시각은 몇 시인가요? 10시 반. 11시쯤 죽었다 그랬죠. 한영훈 같은데요, 나는 내 생각에. 10시 반에, 그러니까 이게 방에 들어온 게 아니고 한영훈, 내가 한영훈이라고 생각해볼게. 한영훈이야, 밖에 나갔어.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녕이가 나온 거야. 우연히 만난 거야. 이거 우발적이라고 생각해놓고 우연히 만났어. 영희야, 난 너를 하니까 사랑해 하니까 영희가 꺼져, 남자친구 만나러 갈 거야. 그러니까 야, 일로 와. 어디가? 영희야, 넌 내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살인이 났다라고 하자. 그럼 어떻게 바다에 버릴 수가 있었을까? 난 이게 제일 의문이에요. 어떻게 유기할 수 있었지? 아, 미치겠네. 이 부분이 애매한데요? 어떻게 할 수가 있지? 바다에 어떻게 버려? 쓰레기통에 넣었다! 그니까 그 쓰레기, 이거 한용운 맞아요. 한용운입니다. 한용운. 쓰레기 봉투에 버렸어. 그리고 안재호는 11시에 늘 자기 그 시간에 쓰레기 버리러 가니까 쓰레기 들고 가서 그냥 버린 거야. 대신 버려주게 된 거지, 안재호는. 그런 거 같다. 그죠.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이거 뭐 거의 한용운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해수욕장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서울대학에 다니는 한영훈을 지목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범인은 한영훈이 아닙니다. 대박. 그 가능한 사람이 없어. 와, 유마거리래. 유마거리래.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뭘 놓쳤지 내가? 틀렸네요, 여러분. 오랜만에 틀리는군요. 아무튼 사이먼이 밝히는 이 사건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유마걸은 남자와 같이 여행을 간 여자친구를 믿지 못하고 불안해했습니다. 한영훈이 좀 걸렸던 거죠. 그래서 일이 끝나자마자 운전을 해서 부산의 유명한 해수욕장인 해로운대 해수욕장까지 가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여자친구를 불러내서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차로 으슥한 곳까지 데려갔어요. 자신이 없을 때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신 것에 화가 났고 그 일로 싸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도착한 곳은요, 한 으슥한 강이었는데 그 다리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영애를 밀치게 됐다고 합니다. 중심 잃은 영애씨는 돌이 많은 강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고요. 정신을 잃고 뒤집힌 채 물에 뜨면서, 그러니까 뭐 빠졌을 때 그 돌에 부딪히면서 충격으로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이 유마걸은 당황해서 어쩌질 못하고 보고만 있었대요. 그냥 떨어져서 물에 뜬 채로 이렇게 떠내려가는 거를. 자, 그 상태로 뭐 안영애를 구해낸다고 해도 유마걸은 자기가 이미 살인미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뭐 생각하고 있었겠지, 그런 거를. 그래서 이제 당황해서요, 그 자리를 일단 피했답니다. 하지만 이대로 사라진다면 자신의 범죄가 들통나는 게 시간 문제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자, 그래서 유마걸은 한 모텔에 숙박을 예약했고 수건을 많이 달라고 한 다음에 수건들을 차에 싣고 다시 강으로 돌아가서 시체를 찾아내 물에서 건져냅니다. 그리고 수건 위에 시체를 올려놓은 뒤에 바다로 옮겨서 발견되도록 버려뒀다라고 해요. 술에 취해서 바다에 들어간 뒤에 사고로 익사한 것처럼 이렇게 위장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됐던 거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사건의 내막이었어요. 사이먼의 추리 팁이 있는데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몸은 민물보다 높은 농도를 가지면서 물이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오면은 농도를 같게 맞추려는 삼투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목욕탕에 오래 있을 때처럼 몸이 불어나는 현상이 심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반면 바다에서는 소금이 녹아있기 때문에 바다에는 몸에 있는 수분이 바다 쪽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또한 해수에 있는 소금 때문에 해수 익사 시체는요, 부패 정도가 심하지 않다 그래요. 따라서 몸이 많이 불어있던 것은 바다가 아닌 곳에서 익사를 했던 거고, 이거를 어떻게 맞춰요 내가. 바다에 계속 있었던 한영훈은 용의자 선상에서 벗어난다. 바다에서 빠진 사체가 아니라는 거지. 다른 어부의 진술을 해서
무언가를 버리면서 나는 소리가 퐁당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시체였으면 풍덩이라고 진술했을 거. 아, 그러니까 그 어부가 듣기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물건을 버렸다라는 거지. 이건 시체가 될 수 없다는 거네. 퐁당이라는 진술이. 아, 이러한 사소한 거. 아, 그러네. 풍덩이라고 진술했을 거래. 사람처럼 이렇게 큰 게 빠지는 거면은. 또 유마거리 모텔에 간 시간과 연락한 시간을 따져보면은 10시에 여자친구를 만날 수 없었는데 10시 반 모텔에 가서 방을 잡았다라는 것이 된다. 말이 안 되는 모순이라는 거죠. 그렇구만. 10시에 여자친구를 만날 수 없으면은 계속해서 밖에서 기다렸어야 되는데 1시간 반 뒤에 모텔에 방을 잡았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아, 이게 좀 전문적인 지식이 좀 필요했던 거였고, 하지만 그게 없었어도 맞출 수 있었던 문제였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려웠죠, 그죠? 좀 전문 지식이 필요했어요. 근데 진술 내용 중에 그 사소한 단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한 느낌이 났다는 거거든요, 어감에서. 그러니까 풍덩이랑 퐁당이 좀 사소한 뭐 말장난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상당히 좀 실제 형사들이었으면 이 부분을 나는 그냥 쉽게 안 넘어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퐁당이면 좀 이렇게 작고 가벼운 물체를 생각하는 거고, 풍덩이면 좀 크다. 사람이 빠지는 소리였으면 보지 않더라도 풍덩이라는 소리가 났을 거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이게 전문적인 지식은 없다고 해도 이제 좀 이렇게 속어법으로 한 명씩 지우다 보면은 맞출 수도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근데 틀렸네요. 아쉽습니다. 좀 어려웠어. 우리가 좀 뭐랄까 복잡하게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하고, 좀 핵심을 좀 찌르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니 임원이 형 너무 어려운데요? 전문 지식 있으면 전 못함. 좀 못 맞춰요. 어려워. 사건에만 집중했어도 쉽게 풀 수 있었다. 아, 그래요? 아무튼 뭐 그럴 수도 있었겠지. 아무튼 뭐 그래요.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이번엔 내가 맞춤. 지훈님, 아, 뭐야? 왜 이름 불러 불안하게? 네. 다음 고고.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 절 끌고 가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아니 뭐예요? 장난치지 말고. 지금 퇴근하려고 그러는 거 다 아니까 다음 거고. 도와주세요. 네, 도와드리는데 문제를 내야 도와드리죠.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래? 지금 차 아니에요. 뭐야? 아니, 실제임? 실화임? 납치됐다고요? 이제 연락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요! 탈출해요! 아, 뭐야, 이거 리얼이야, 뭐야? 자, 주변에 뭐가 보이나요? 아, 진짜야? 손이 지금 어떻게 된 거지? 뒤로 이렇게 해서 지금 보내는 거야? 아니, 이거 어떻게 봐, 이 화면을? 아니, 안 봤겠지? 아니, 뭐 진짠가봐. 진짠가봐. 그럼 이거 더 못해? 저 임원이 형! 사이먼? 진짜 납치됐나? 진짠가봐.